특정 과일을 먹고 났더니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메스껍다, 부글거린다. 이게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금체질에게는 보약 수준이거든요. 유달리 목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이 과일들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수체질에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부터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흔히들 과일은 몸에 좋다, 뭐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과일, 저런 과일 골고루 드시게 되는데 사실 과일도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과일은 단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단맛이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리는 과일 종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과일 종류를 가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질 문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내 체질에 맞으면 보약처럼 작용하지만 안 맞게 돼버리면 오히려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속을 불편하게 하고 몸을 붓게 만든다든지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니까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누가 어떻게 먹느냐를 같이 봐야만 됩니다. 혈당 이야기랑 체질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50대, 60대는 혈당 때문에 과일도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 그리고 덜 올리는 과일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가느냐, 이 속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 혈당 부하 지수예요. 이 점수가 높은 과일일수록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수박, 그리고 파인애플, 잘 익은 바나나, 망고와 포도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달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혈당이 쑥 하고 바로 올라가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특히나 말린 과일인 경우는 더욱더 위험하고요. 곶감 같은 경우는 당이 굉장히 농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한 중간쯤 되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키위와 귤과 오렌지 같은 종류이고요.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배, 자몽, 그리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체리, 자두, 복숭아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박, 포도, 바나나는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베리류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내과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 얘기 자주 해주셨는데 네. 과일도 체질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먼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금체질과 토체질한테는 영 안 맞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하고 알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잘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토체질 그리고 금양체질에게는 가장 안 맞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에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입술이 이렇게 부어서 오신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으셔갖고 저희 한의원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낙과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 드셨던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3박스씩. 근데 이분이 하필 토음 체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귤을 끊고 났더니 엄청나게 부풀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입술 부종이 신속하게 좋아졌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귤, 오렌지, 자몽, 라임 모두 마찬가지죠. 토체질한테 정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박과 메론입니다. 수박과 메론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토체질과 목체질에게는 시원하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금체질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체질에게도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참외,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이쪽입니다. 이 과일들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수체질에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사실 금체질에게는 보약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토체질에게도 잘 맞는데 유달리 목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목체질이 포도를 자주 먹게 되버리면 역시나 배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러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숭아, 자두, 체리 같은 과일들은 어떤 체질이든 비교적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과일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목체질은 사과, 배, 수박이 되게 잘 맞고요. 금체질은 포도, 딸기, 블루베리가 굉장히 잘 맞고요. 토체질은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 수체질은 사과, 귤, 망고가 잘 맞는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먹고 났더니 속이 불편하지? 이건 그 과일이 나의 팔체질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눈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반응인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한 반응인데요. 나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낯선 침입자, 식품 알러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푸드 안티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타민 수용체가 H1, H2, H3, H4가 온몸에 전신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소화기입니다. 특정 과일을 먹고 났더니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메스껍다, 부글거린다,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붓기입니다. 히스타민이 대표적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전날 내가 사과나 귤을 먹었는데 다음날 이상하게 얼굴이나 손발이 괜히 푸석푸석하게 많이 붓는다. 이게 바로 히스타민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에서 수분을 잡아두기 쉬운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입니다.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을 먹게 되버리면 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혹은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먹고 났더니 나른하고 처진다, 이런 반응들이 특정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반복된다면 이건 의지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일은 내 체질과 맞지 않는다 라는 몸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불면, 불안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계속 먹었다, 아니면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불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불안 증세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의 민문이근의 수축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요. 네. 양이나 시간도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 이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돼버리면 혈당도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부담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과일에는 무조건 당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양은 한 줌, 손에 잡히는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주스는 갈면서 섬유질이 다 깨지는 것도 문제고요, 먹었을 때 혈당을 더 급속하게 올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말린 과일은 당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속,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빈속에 달달한 과일을 많이 먹게 되어버리면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하기 전 낮 시간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도 혈당이나 소화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위라든지 사과라든지 귤과 과일처럼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도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공복에는 항상 과일을 피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체질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체질처럼 속이 찬 분들은 찬 과일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내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은 아예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과일을 알맞은 양으로 식후 또는 적절한 시간에 내 체질에 맞춰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과일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세상에 좋다는 음식, 건강법은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열쇠가 바로 팔체질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팔체질로 직접 진료하면서 이 체질에게는 이게 맞고 이건 안 맞더라 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16년의 기록을 일반 독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제 책인 체질혁명입니다. 나의 체질을 스스로 찾는 자가진단법부터 체질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음식표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질로 추정되거나 확진된 대표적인 연예인 사례들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점인데요, 책을 사시면 제가 직접 제작한 AI 체질 진단 분석 툴도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또는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나는 어떤 체질 쪽일까를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팔체질 이야기는 저의 유튜브 채널 체질닥터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 체질 분석부터 체질별 건강 꿀팁까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체질혁명 책 링크랑 제 유튜브인 체질닥터 채널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다이어트,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데 나에게만 효과 없는 건강법에 지치지 마시고요. 답은 내 몸 안에, 내 체질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질혁명의 저자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